간밤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의 주식 고평가 논란이 발언 이틀째 소화하면서 AI 관련 종목들 혹여나 버블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이런 투심들이 고점에서 파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지수가 고점에서 이틀 연속 음봉을 좀 기록했고요. 지수는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환율인데요. 지금 대미 투자 협력과 관련돼서도 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 다시 한번 한 달여 만에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통화 스와프 논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추가적으로 점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리마켓 시세 간략하게 보시죠. 간밤 미국 시장 영향 따라가면서 반도체 투톱이 약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8% 하락이고요. SK 하이닉스는 36만 원 고지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죠. 지금은 1.8%가량의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B 쪽에서 호평 잇따라 나오는데요. 이번엔 JP모건 쪽에서 46만 원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이 사이클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더 오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논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마이크론도 호실적 발표 이후 빠졌는데요. 3사의 향방 오늘 그 안에서의 전략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서도 테슬라 놀랐는데요. 2차 전지 오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가량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방산주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부각이 되면서 우크라 영토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 유럽 증시에서도 방산주가 좋았는데요. 오늘 방산주도 나란히 프리마켓 시세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5%가량의 상승 움직임,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며 오늘은 6만 6천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고점에서 공매도 물량을 소화한다라는 내용도 많았는데요. 어제 하락, 오늘 다시금 2.54% 반등입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는 종목들 보실까요? 오늘 원전 쪽에 지금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만 거래가 좀 집중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본장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한미글로벌 쪽으로 4%가량의 반등 움직임이 나오네요. 저희 출연자 중 김태성 본부장의 원전 중소형 탑픽이기도 하죠.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이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며 간밤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기대감에 리튬 아메리카스가 시간의 거래 이후 본장 급등했죠. 미래나노텍과 함께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일부 로봇주들도 상승입니다. 주요 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야간 거래에서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넉 달 만에 1,400원 위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더니 1,400원을 뚫어냈고요. 야간 거래에서도 진정되기는커녕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스와프와 관련돼서 오늘 미국에서 있을 논의를 대기하며 우려감이 좀 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실 간밤 분위기보다 중요한 건 최근 추이입니다. 보시면 안정적으로 뚝 떨어졌던 이후에 6월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 이 페드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달러는 전체적으로 다른 통화 대비 약세 기조를 띠기 마련이죠. 1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확실히 약세 국면에 진정된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 통화인 원화가 더 약세를 띠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원화 약세를 보이는 건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 최근에 해외 투자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외환 수급의 여건이 좀 꼬였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 관세 협상, 이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으로 원화 약세 배경으로 꼽는 건 엔화에 동조된다, 위안화에 동조된다. 최근 경제 여건이 어둡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배경이 단기적으로 더 크게 1,400억 원을 이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주요 정상 간의 회담 이후에
한미 협정과 관련돼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 펀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협상 이후에 보니 미국에서는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서라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 쪽에서는 일부 투자에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쪽은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는 미국의 전액 투자, 그러니까 달러로 다 인출해서 투자하게 되면 97년 외환위기만큼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의 분위기로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아마 이 내용 계속 속보를 통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텐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RN 쪽으로 통화 스와프 먼저 지금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는 여전히 한미 통화 스와프가 중요하다라는 논조를 계속 전달했다라는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관세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결국은 자동차 쪽이 되겠죠. 지금 영국과도 다 협의를 맺었으니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투자 여건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더불어 1,400원까지 계속 도달해 올라간다. 외국인 수급도 고점에서 이탈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의 전략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지 잠시 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고점에서 음봉을 맞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재료를 찾아본다면 증권, 금융, 지주사,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가파르게 올라왔던 6월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들 종목들 안에서 변동성이 좀 야기됐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폈던 건 KCC가 자사주 4천억 원대의 EB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KCC는 전체 지분 가운데 17%라는 비중, 꽤 높은 비중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소각으로 의무화하게 되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소각 의무화 되게 되면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런 측면에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9.9%를 EB 발행한다니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11%의 종가 급락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기대감 안고 쭉 올랐던 고점은 거의 9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9월 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실망감은 더 극대화됐습니다. 만약 그 미뤄지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EB 발행을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파는지 여부와 함께 이 관련 종목들의 반등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대표적인 지주사들 쭉 모아드렸습니다. YTD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 같이 좀 빠지는 양상이 증권까지 확대가 된 양상이고요.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 자사주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소각하거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죠. 아니면 임직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마지막으로 EB나 CB로 발행하는 건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사실 투자자들이 반기진 않습니다. 현재 TY홀딩스만 소각 처분 긍정 시나리오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명확한 처분이 없는 상황. 여기에서 모범 사례로 좁혀가는 전략이 맞을지 잠시 후 점검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시장의 조정 속에 돋보이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론은 호실적에도 빠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 나스닥에서 유독 살아남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 드디어 이 테슬라 본업에 대한 호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10월 15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실적이 드디어 시장의 기대를 웃돌 거야라는 게 울프 리서치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미국과 중국 쪽에서 수요가 강할 거다. 모델 Y는 빠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도량 측면에서는 17만 대까지 도달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 자체도 회복이 되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인 ESS,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사업부죠. 이렇게 사업부의 잠재력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 여력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다른 이 AI 버블 논란에 휩싸여 있는 빅테크들은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데 반해 이 종목은 전일 4%, 9월 32%, 이 YTD로는 9%로 아직도 나스닥 시장 수익률 16%에 감안한다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이쪽으로도 기회가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테슬라는 이렇게 본업인 이 전기차
ESS 제외하고도 이 IB 베어드 쪽에서는 피지컬 AI 선두주자가 될 거라며 앞으로 옵티머스를 포함한 이 로봇 쪽의 잠재력을 주목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에 오늘 한 차례 더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시간대 전해드렸던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리튬 아메리카스, 리튬 같은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는 부분 안에서 앨범알까지 같이 올랐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세 섹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체크해드렸던 2차 전지 밸류체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리튬 쪽에 힘 받는 모습이었고요. 셀사는 다소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만 리튬주 안에서 좀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호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00원 도달했고 오늘은 15,000원 그 위에서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속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 움직임 감안해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점검해 보죠. 마지막 간략하게 프리마켓 시세에서 시세가 났던 종목들 모아드렸습니다. 방산, 펄어비스, 포스코인터고요. 미국 에너지 장관 입에서 다시 한번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돼 한국, 일본 기업들 지금 다시 한번 논의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불발된 이후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강한 시세를 프리마켓에서 보여줬거든요. 움직임 확인 필요하겠고요. 펄어비스 붉은 사막 출시 내년 3월 19일로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도쿄 게임쇼도 오늘부터 시작되고 거든요. 게임주도 다시 봐야 할지 자리 옮겨서 저희 구체적인 전략 이어갑니다. 예상 호가 확인하겠습니다. 3,450선대 출발. 코스닥은 860선 아래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낙폭은 깊지 않네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고점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미증시도 좀 쉬어갔고 AI 반도체 종목 안에서 어제 이제 조방원으로 수급이 많이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통화스와프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김성훈 대표님,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대미 투자도 그렇고 일단 시장 관련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네. 현선물 동시 이제 옵션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환율 1,400대 이상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이 지속적인 매수 유입이 가능할지는 굉장히 많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외국인들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주 중심의 매수에 강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컬러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전이나 그동안에 좀 쉬어갔던 방산 위주로서 그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어제 수급이 옮겨간 원전,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쉬고 조방원으로 당분간은 더 간다는 의견으로 봐도 되는 건지 원전 조금 집중해서 여쭤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네, 원전도 오늘 공략주를 미리 말씀해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 최근에 보니까는 체코와의 이번에 유엔에서 또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네. 추가적인 태밀리 원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일단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동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숨고르기 들어갔던 종목을 뽑으라면 이제 원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에너빌리티 같은 거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협업, 거기서 회의론이 나왔던 게 전력에 대한 쇼티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전력주라든가 그리고 에너지원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우진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도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은 사실 환율에 대한 압박감 그것이 좀 비껴나간 우리가 원전주를 한번 주목을 해보자. 원전과 더불어서 방산주 같이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박스권 6만 한 5천 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력을 받는다면은 저는 조금 길게
9만 원대 목표가 드릴 거고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9만 원이요? 그러니까 6월에 나왔던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계시네요. 기간 조정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 대미펀드 협력과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 있는 외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원전 방산 보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쪽 여쭤볼까요? 리튬 포함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쪽 안소가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당분간 단기적으로 수급이 도는 움직임 안에서 여기도 테슬라 급등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많이 살펴보긴 했었는데 사실 네. 테슬라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꽤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온 부분들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아주 강한 기폭제의 역할을 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장비 쪽에서는 CIS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수주 잔고가 꽤나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가 붙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 700억의 관리 종목이고요. 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튬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엠텍을 보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엠텍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성장의 가능성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힌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짧게 봐도 좋다. 그리고 전고체, 셀사에서는 엔솔, SDI, 리튬 안에서는 포스코 엠텍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훈 대표께서는 방산도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방산과 함께 꿈틀꿈틀하는 쪽이 또 우주항공이잖아요. 세트레 가이도 좋은데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 제놓고 가져와 주셨어요. 관심주 바로 들을게요.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단기적으로 더 가겠습니까? 네, 일단 뭐 방산 쪽을 베이스로 해서 방산과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최근에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항공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대주주가 어쨌든 한국항공우주죠. 그래서 이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시스템 자체가 일원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품을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둔다면 제노코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방이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조정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노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8,400원대에서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좀 된 것 같은데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막판 동시효과 체크해드립니다. 하이닉스가 2% 약세 움직임 예상되면서 지수를 살짝 더 끌어내리고 있고요. 어제 막판 버텨줬던 삼성전자도 1% 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오늘도 방산에 기대해야 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6%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모처럼 조선도 수급이 쏠리는데 HJ중공업이 4%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 67,000원에서의 출발 대기 앞두고 있고요. 우지는 오늘도 잘 갈 것으로 예상, 한미글로벌도 시세받고 있습니다. 조방 원전으로의 수급 계속 봐야 될지 본장 열리고 추가적인 이야기 더 이어갑니다.